그 단어를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는데 사전 속에 있는 단어를 또 몰라. 그럼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사전 속에 있는 단어는 독자들이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의해 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dictionary words, 사전 속의 단어는 정의가 되어지는 거야. 뭐해서요? 사용해서 단어를. 어떤 단어? 독자들이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의되어지는 사전 단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전적 정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독자가 아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 상황에. 자, 딕셔너리 사전은 상대적으로 좋은 수단이다. 자원이다. For anyone, 누구든지한테 다 좋은 수단이 되는 거야. 그 anyone 어떤 사람이냐면 interested in, 관심 있는 사람이죠. 자, 뭐에 관심 있어?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알아내는 데 관심 있는 사람. 자, 뭐를 알아내요? What a word means. 단어가 무슨 뜻인지,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여기 지금 목적어 없잖아요. 그래서 불문으로 이렇게 쓴 거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평서문의 어순이고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내려는데 관심 있는 누구한테나 상대적으로 좋은 리소스가 되는 거야. 뭐가? 사전이. 괜찮죠? 오른쪽으로 이번엔 또 같이 가볼게. 여기 전치사 뒤에 명사 꾸며주는 건 여기 뭐야? 전치사 뒤니까 동사가 아니야. 그래서 뭐를 써야 돼요? 분사로 써야 된다. 전치사 뒤에 동사가 나올 수 없다. 전치사 뒤에 동사 원형 없어. 명사로 써야 돼. 동명사. 그 다음에 means의 목적어가 없는 불문이네. what으로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is는 무조건 동사라고 했잖아요. is, am, are, was, were 무조건 동사죠. 그러면 동사야? 그 앞에는 다 주어야. 주어가 아무리 길어도 맨 첫 단어를 봐라. using.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요. one set of words, 일련의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야. to define, 정의하기 위해서. another 단수명사. 또 다른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일련의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 우리가 사전에서 모르는 단어 찾으려고 다른 단어를 이렇게 보는 거. 그쵸?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lexical definition. 어휘적인 정의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주어가 동명사,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하는 건 불려지는 거죠. 이러한 행위는 불려지는 거죠. 어휘적인 정의라고. 그래서 얘는 능동태였을 땐 O형식의 문장이었을 거야. 그쵸?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썼잖아요? 그 다음에 수동태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해당하는 명사를 또 쓴 거고, 이 주어랑 목적격 보호는 동격의 관계죠. 다른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일련의 단어를 사용하는 걸 어휘적 정의라고 부른다. 이렇게요. 그럼 오른쪽 가시고, 그쵸? 여기 일반 동사에 s가 붙었던 비동사가 있던 무조건 동사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앞에는 다 누구 자리다? 주어다. 주어의 첫 단어는 명사로 시작해야 돼. using. 그쵸? 자, 일련의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사용하긴 하는데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 준동사 꾸며주는 것도 부사로. 자, 그리고 사용하는 게 부르는 게 아니야. 어휘적 정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어휘적 정의라고 불려진다. 수동태로 써야 된다. 자, but 집중하숑. but 그러나 it 가주어, 그 다음에 to understand 진주어,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전적 정의의 한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시온아, 단어의 뜻을 알아보려고 사전을 폈어. 사전 속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읽는 거잖아. 그쵸? 그게 한계야. 이 한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쵸? 그 단어를 알아야지 되는 거야. 그쵸? 쓰여진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한계야.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가주어는 대수로 못 바꿉니다. It's important to understand 진주어. 사전적 정의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쵸? 자, 그 한계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그 한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한계를 설명해야죠. More often than not, 대개는요, 사전 속의 정의라고 하는 건 이게 주어죠. definition, 단수니까 requires, 단수동사 수일치,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require는 투부정사 쓴다. require A to B죠. require A to B, A가 B 하는 걸 요구한다.
자, 사전 속에 있는 정의는요, 독자가 뭘 갖고 있는 걸 요구합니까? 이해야, 이해. 근데 어떤 이해야? robust, 튼튼한, 탄탄한 이거잖아요. 꽤 탄탄한, fairly, 꽤 탄탄한 이해야. 뭐에 대한 이해냐면 언어에 대한 이해야. 어떤 이해입니까? 이미 at one's disposal,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disposal, 마음대로 처분, 처리할 수 있는. 그럼 이제 의역을 해볼게요. 독자들이, 대어는 이제 독자죠. 독자들이 아까 복수였으니까 readers였으니까 theory라고 소유격 써주셔야 되고, 독자들이 마음껏 처분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건 무슨 소리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쵸?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꽤 탄탄하게 알고 있을 걸, 그쵸?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대개는요, 사전 속 정의는 독자가, 자, 뭐를요? 꽤 탄탄한 이해를 갖고 있는 걸 필요로 한다. require A to B. require A to B. 그 다음에요, 뭐뭐에 대한 이해잖아요. 어부까지 써야 돼. understanding 다음에 어부까지 써야지 language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 언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누가 처분, 처리할 수 있는 이해야? 독자 readers 복수였어요. 자, 그 다음 문장.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딕셔너리는요, 사전은 기능을 한다. 그쵸? function.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as, 뭘로써 기능한다? cross reference, 교차 참조.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교차 참조요. 자, 이해하기 쉬운 translator 먼저 할게. 번역가로서 기능을 한다. between A and B야. A와 B 사이의 번역가. 누구와 누구의 번역가냐? 자, words, 단어인데요. one knows,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 그쵸? no의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생략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 그리고 단어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단어 사이에 번역가로서 사전이 기능한다. 이거야. 봐봐.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가, 그쵸? 아직 모르는, 우리가 사전 속에서 찾고 싶어하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번역가라고 얘기한 거야.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사전에서 찾고 싶은 단어, 그쵸? 알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이해하잖아. 번역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교차 참조는 뭐냐면요, 일종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딱 찾아봤더니 이런 유의어를 봐봐, 저런 반의어를 한번 참고해봐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러면 유의어를 통해서 알고 싶은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고, 반의어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고, 이렇게 단어들이 서로서로 얽혀 있잖아요. 서로서로 네트워크처럼 참조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교차 참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사전은 그런 교차 참조 또는 번역가로서 기능을 하더라. 그럼 오른쪽으로 가시면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사전은 기능을 한다. 동사 자리니까 이렇게, 얘는 준동사 자리죠. 자, 많은 경우에 뭘로서 기능한다? 자, 교차 참조 아니면 번역가. 자, A와 B 사이의 번역가죠. between A and B. 단어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아는 단어. 이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선행사에 해당하는 댐을 또 쓰면 안 된다. 관계사 뒤에는.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단어랑 아직 모르는 단어. 그쵸? 앞에 선행사 있어. 그러면 that을 써야죠. 그쵸? 둘 다 불문인데 앞에 선행사 있으면 that. 자, even 심지어 the most obscure words in a dictionary, 사전에서요 가장 애매한, 어려운, 알기 힘든 이런 단어, say 한번 for example 예를 들어보자. 그쵸? 자, 가장 어려운 단어 예로 뭐가 나왔어요? pulchritudinous, pulchritudinous. 이게 뭐야? 어려운 단어의 예시니까 굳이 발음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아도 돼. 그쵸? 외모가 아름다운 이라는 단어, 아니면은 켈로카가피아, 얘는 아름다운 플러스 선함의 속성이 있는 요런 단어. 그쵸? 어려운 단어의 예시야. 그쵸? 이런 가장 애매한 어려운 단어는 정의 되어질 수 있다. 정의 되어져야 된다. 그쵸?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인데 수동태로서 원형이야.
비동사 PP로야. 가장 알기 힘든 단어는 정의 내려져야 되는 거야. 어떻게요? 분사구문 사용해서.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단어야? 어려운 단어라고 해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 이해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의 내려져야 된다. 안 그러면 사전을 볼 의미가 없죠. 내가 모르는 걸로만 설명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야. 그죠? 자,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자, 가장 알기 힘든 단어는 must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의하는 게 아니라 정의 내려져야 된다. 이 형식으로 완전한 문장 끝났어. 분사구문이야. 단어를 사용해서 선행사 있어. 대스 써야지. 선행사를 포함한 what은 안 된다. 그쵸? 독자들이 아는 이해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전은 의미가 정의 내려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이 의미하는 게 뭐야? 독자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정의하지 않으면 이 의미죠? 독자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정의하지 않으면 사전은 도움이 안 될 거다. 그쵸? 몰라서 찾아봤는데 더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죠. 도움이 안 되죠? 자,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이 의미하는 건 독자들이 아는 단어로 정의 내리지 않으면 사전은 도움이 안 될 거다. 비동사의 보어니까 형용사로 써야 된다. 자, 이것도 읽어보시오.